안녕하세요. 자연과 콩의 최승록입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콩이 아니라 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벼농사를 지어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올리는 소득보다 2배 이상, 2배 정도 이렇게 더 소득을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는데요. 뭐 벼는 사실은 여러분들 누구보다 오랫동안 재배해온 작물이기 때문에 뭐 작물 생리나 이런 부분들을 익히 알고 있어서 뭐 그냥 간략히 요점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평당 전체 조수입이 벼농사 지어가지고 한 4천 원 정도 되시죠? 그래서 한 300평 기준으로 하게 되면 한 120만 원, 뭐 이런 정도는 평균적으로 이렇게 올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특히 이제 뭐 아주 가격이 안 좋았을 때, 뭐 과거에 2015, 16년 뭐 이럴 때는 이거보다 좀 떨어졌을 텐데요. 2018년도 뭐 이럴 때 정도 기준으로 하면 한 120만 원은 평균적으로 될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임대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요. 이 중에 한 1,000원 정도는 1,000원은 이제 경영비로 들어가겠죠. 예를 들면 모판서부터 그 다음에 제초제 비용, 그 다음에 비료, 그 다음에 이양 비용, 그 다음에 뭐 썰애질하는 것도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수확 비용, 컴바인 이런 것들을 자가가 아니고 빌려 가지고 하게 될 경우에 전체적으로 한 1,000원 정도가 1,000원 정도가 경영비로 들어갈 테고 임대료가 마찬가지로 한 1,000원 정도는 임대료로 도지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논을 빌려 가지고 농사를 지을 경우에 평당 한 2,000원 정도가 순소득이라고 생각을 하면 무난할 겁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이 2,000원을 배로 하면은 얼마가 될 것입니까? 4,000원이죠. 그러니까 평당 한 4,000원 정도 순소득을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그 방법 아주 간단하죠. 예를 들면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동일하다라고 하면 그냥 수확량 자체를 한 50%만 늘려주면 2,000원이 기본적으로 더 올라가니까 이게 4,000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이제 전제는 이제 비용이나 노력비용 뭐 이런 것들이 다 동일하다는 전제하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크게 어렵지 않은 게 벼의 작물 생리상으로 크게 어렵지 않은 작물입니다. 그러니까 콩하고 달라서 콩은 뿌리옥 박테리아가 질소를 공급하는 양 자체가 많기 때문에 이 뿌리옥 박테리아 관리를 잘 안 해주면 뭐 수확량을 한 200kg 이내에서 300평에 그렇게 하는 거는 어렵지 않지만은 이거를 한 400kg 뭐 600kg 이렇게까지 올리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근데 벼는 콩하고 달리 질소 지비 반응이 아주 좋은 작물이거든요. 그리고 질소 요구량이 이렇게 많은 경우가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비료, 삼요소 요구량도 콩에 비해서 상당히 적습니다. 그걸 한번 살펴보면요. 질소 같은 경우를 보면 질소는 벼는 100kg 생산하는데 이렇게 쌀로 100kg입니다. 100kg 생산하는데 한 2.5kg 정도. 이게 콩 같은 경우는 7 내지 9kg거든요. 거기다 이제 뿌리옥 박테리아 공급하는 게 한 60% 정도 뭐 이렇게 되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인사는 100kg 생산하는데 0.9kg 정도 이렇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콩은 한 1kg 했죠. 그 다음에 가리는 한 1.7kg 정도 필요합니다. 여기는 100kg 생산하는데 보통 한 3kg 정도 했죠. 저번 방송을 보셨으면 충분히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칼슘은 벼는 0.5kg, 그 다음에 콩은 2.25kg였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같은 500kg를 생산한다 하더라도요. 이 그 질소 요구량 자체도 한 12.5kg, 500kg면 12.5. 인산은 5, 9, 45, 4.5kg. 그 다음에 가리는 오일은 5, 7에 35, 8.5kg. 칼슘은 5, 25, 2.5kg 정도. 이런 정도만 필요한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 밑거름 요구량을 뭐 이제 기본적으로 한 500kg가 저희가 평균 그 쌀로 평균 생산량이라고 하면 요거에 750kg 정도로 올리려면 요거에 맞춰가지고 밑거름을 조금 더 해주면 되는 경우고요. 그러면 사실은 적절하게 재배법을 조절하면 충분히 벼에서는 한 750kg 생산은 그래서 평당 한 4,000원 정도 이렇게 조수익을 높인 순소득을 만드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크게 어려운 경우가 아닙니다. 다만 이제 이렇게 질소 같은 경우를 많이 주게 되면 수확이 뭐 다수확할 욕심으로요. 문제가 되는 건 도복이겠죠. 뭐 도복해가지고 쓰러지면 벼 수확량이라고 하는 건 아주 급감하니까 이 도복을 안 하면서 수확량을 높이면 여러분들 벼 재배해가지고 한 4,000원 정도 평당 4,000원 수익 올리는 게 순소득을 올리는 게 그렇게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닐 겁니다. 문제는 이제 질소를 많이 시비하면 대부분 다 도복이 된다는 경우인데 이걸 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평당 관행으로 하게 되면 보통 이제 뭐 추청이나 일반 중만생종, 뭐 새늘이나 이런 거 정하면 한 평당 보통 한 65주에서 한 70주 정도 이렇게 이양해 주는 게 가장 관행 농법에 해당할 겁니다. 이걸 그대로 갖고 들어가서 질소를 만약에 500kg 하던 게 750kg 정도 해야 되니까 한 50% 정도를 더 준다 그러면 그냥 이건 뭐 다 도복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다수확을 하려면 이걸 줄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평당 보통 한 40주 정도 뭐 이런 정도로 줄여주면 이게 대가 굵어지고요. 그래서 당연히 또 대가 굵어지는 만큼 이삭 같은 경우도 길어지고요. 이래서 도복 같은 경우를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경우입니다. 이게 실제 일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소식 재배하는 게 뭐 벌써 한 15년, 20년 정도 이렇게 됐고요. 우리 같은 경우도 농민들이 일본 왔다 갔다 하시고 이제 선지직 연합 다니신 분들 같은 경우 사실은 이렇게 소식 재배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이 소식 재배를 하면 뭐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어요. 다수확을 한다는 거는 아직 증명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월등하게 뭐 다수확을 한다, 뭐 이런 것들은 증명이 되지는 않았는데 예를 들면 이제 문고병 같은 경우 훨씬 덜 하고요. 그 다음에 넓게 심으니까 도복 같은 경우 이런 게 잘 되고요. 등숙 같은 경우도 잘 되고 이런 효과들은 현재 검증이 된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소식을 한 데다가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는 이제 벼가 뿌리를 많이 발육을 시켜주면은 그만큼 양분 흡수도 많이 되고 그리고 대도 더 굵어지고 특히 분월 새끼 치는 거를 많이 치니까요. 이제 뿌리 발육을 좋게 해줘야죠. 수확을 하시려면요. 다수확을 하시려면. 두 번째, 이삭이 길어지면서 이삭당 꽃이 많이 펴야 되겠죠. 세 번째, 꽃 많이 핀 것 자체가 다 쭉정이가 많이 생산이 되면 안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수정이 잘 돼야 되겠죠. 네 번째, 이 등숙이 잘 돼야지 알이 굵어지고 그래서 수확량을 높이는 데 효과니까 등숙 형상을 해줘야 되겠죠. 자, 소식을 한 상태에서 이 뿌리 발육과 이삭이 길어지게 하면서 꽃이 많이 피게 해주고
그 다음에 수정이 잘 되고, 그 다음에 등수기 향상이 되고, 이런 효과들을 볼 수 있다면, 여러분들 현재 그 300평당 500km, 그래서 평당 조수익으로 그 한 120만 원 하던 거, 그 저기 그 전체적으로 한 180만 원 정도. 그래서 그 순소득으로는 평당 한 2천 원 하던 것을 평당 한 그 4천 원 정도까지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그런 그 방법이 되겠는데요. 그러면 이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뭐 현재 지금 그 농가들 사이에서는 실제로 이렇게 그 평당 한 180만 원 정도 조수익 올리는 농가들이 그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꽤 그 여러 농가들이 그런 효과들을 보고도 있는데요. 이 다조화골들을 치면 첫째 기본적으로는 이제 뿌리가 상당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넓게만 심어주면 그 뿌리가 양분을 흡수해 가지고요, 대가 굵어지면서 그 분월이 많이 되고요, 새끼를 많이 칩니다. 그래서 아까 하는 그 첫 번째 효과들을 다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그 이삭걸음 주기 일주일 전쯤 한 배동기 때 다조화골들 1회 쳐주면은요, 한번 쳐주면 이삭이 길어지고요, 꽃이 엄청 많이 들어옵니다. 콩에 꽃이 많이 들어오는 거랑 똑같은 이치겠죠. 꽃이 많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벽꽃이 한두 개 팰 때 있죠. 그때 다조화골들을 두 번째, 이게 본답에서요, 두 번째로 쳐주면은 이게 수정이 잘 돼서요, 쭉정이가 없고요. 잎이 두꺼워지면서 이게 광합성이 잘 돼가지고요, 등숙률이 엄청 향상됩니다. 그래서 보통 도정률로 보면은요, 한 60%대, 올해 같은 경우 한 예를 들면 그 해남 같은 데가 상당히 그 태풍이 3번 연달아 뭐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어서 평균적으로 한 63% 정도 도정률 나왔다고 하는데, 이 다조화골드 시비한 농가 한 농가지 한 7, 8년째 계속 하신 농가가 있는데, 거기는 73% 정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품종은 좀 다양했는데요. 그런 식으로 도정률이 보통 한 10%에서 15% 정도. 그래서 그러니까 포인트별로 하면은 한 7, 8포인트 포인트 정도, 퍼센트 포인트죠. 그런 정도로 올라가는 그런 효과, 도정률 향상 효과가 있습니다. 그 이제 본답에서는 이렇게 주시는데요. 만약에 이제 모판 같은 데 하실 때는 모를 직접 용묘를 하시는 경우에는 아주 약하게 했어요. 보통 이제 본답에서는 2,000배액으로 치는데, 다조화골드 같은 경우는 모판에서 할 때는 한 4,000배 정도로, 보통 한 일주일 되면 싹이 나지 않습니까? 싹이 나서 좀 자라서 한 일주일 정도 됐을 때 그때 한번 주시고요. 만약에 한 15일 정도로 그냥 나간다면 그 다음에 이제 이양할 때 침지해가지고 이양을 해주시면 훨씬 뿌리 활착하고, 그리고 뿌리가 많이 뻗는데 효과를 보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한 31모 정도 된다 그러면 한 두세 번 정도 더 해주시고 뿌리에 침지해가지고 이양할 때 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모를 사갖고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양 직전에 2,000배액으로 해가지고 그냥 모판을 좀 담갔다가 이양을 해주시면은 이게 뿌리 활착이 잘 되고 잔뿌리들이 많이 나오고 그런 효과들을 봐서 양분을 많이 흡수하는 그런 효과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농가들 사례를 들어보면 크게 한 서너 분 정도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이천의 마장에서 추청배죠. 추청배 하신 농가 한 분은, 이분은 한 6, 7년째 하신 분인데요. 이천 농가요. 추청을 해서 평균 200평에 15개 정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보통 관행, 올해 작황이 안 좋아가지고 관행은 한 10개 정도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그리고 뭐 도정률이 한 78% 정도 뭐 이렇게 정도 올라갔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모판에서 한 3회 정도 시비를 해주고요. 단 한 번 비료를 하셨기 때문에 그 배동기 때 시비는 안 하셨고요. 그 이상 막 패기 시작할 때 한 번 이렇게 해가지고 요 그 실제 그 일반 관행 농가에 비해서 한 그 50% 정도 이렇게 증수 효과를 보셨는데 이분은 그 크게 37주 평당 37주하고 43주짜리 이렇게 두 개를 시험을 하셨는데 37주짜리가 훨씬 수확량이 높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소식 재배를 하게 되면 그런 상태에서 다조학을 풀었을 적에는 뿌리가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효과들을 더 보는데 이게 37주를 하게 되면 사실은 관행 농가에 비해서요. 관행 뭐 65주 정도라고 하면 한 절반밖에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300평에 보통 그 기준 잡으면은 보통 한 그 모판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300평 기준으로 하게 되면 그 1200평에 보통 한 36만 원 정도 들어가니까요. 한 9만 원 정도 들어가는가요? 한 9만 원 정도 들어갈 거를 한 4만 5천 원 정도 뭐를 사서 한다고 하면 이런 정도로 그 비용이 절감되는 그 효과들을 보겠죠. 그러면 실제로는 그 1200평 한 필지 기준으로 하게 되면 이게 그 보통 그 36만 원 들어갈 거 한 18만 원 정도 들어가 가지고 효과를 그만큼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들을 보는데요. 다조화골드를 사용하는데 1200평에 2병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4만 원짜리 2병이면 되니까 이게 8만 원이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비용 자체는 훨씬 덜 들어가면서도 이런 효과들을 보는 경우인데 이분은 단 한 번 비료를 쳤기 때문에 이삭거름 비료 같은 경우를 더 추가를 안 했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단 한 번 비료 안 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삭거름 비료를 조금 더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기존에 밑거름으로 줬던 부분들은 다 바로 빨아먹은 상태에서 이삭이 나올 때 조금 더 효과를 보시려면 이삭을 더 길게 해주려면 조금 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0kg 생산할 때 기준보다 조금 더 밑거름을 해주셔야지 이 작물 생리상 그런 비료 사유소 같은 경우를 충당해 줄 수 있기 때문에 한 30% 정도 밑거름을 웃거름을 이삭거름 비료를 좀 더 해주시는 게 그런 효과를 보는 게 좋으실 테고요. 두 번째 농가는 이분은 이제 청주에서 생명의 쌀, 현도 쪽에서 생명의 쌀 하시는 분인데 청주 농가입니다. 이분은 추청은 잘 나온 데는 15개, 200평 기준으로요. 그리고 평균 완전히 잡으니까 13.8개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황금누리 이게 올해살입니다. 이분은 황금누리 같은 경우는 이게 18개까지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분 마찬가지로 모판에서 시비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삭거름 줄 때 이삭거름 주기 일주일 전쯤 하고 이삭 팰 때 하시고 이제 이삭거름 조금 더 주신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황금누리 18개 정도면 올해 보통 이제 이런 것도 한 12개 정도 황금누리가 평균 이렇게 나왔을 테니까 이것도 한 50% 가까이 되는 거고요. 요거는 50%에 조금 떨어진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여기도 이분도 한 평당 한 45주 정도 이렇게 들어갔던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이분은 논산 은진 미륵 있는 데 있죠. 은진 미륵 있는 데 에서 황금누리를 재배하시는 분인데 이분도 200평에 18개 정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도정률이 한 78% 정도 나왔고요. 그래서 아주 만족하게 농사를 지으신 경우인데 이분도 마찬가지로 모판에서 시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삭거름 주기 전하고 그 다음 이삭 막 패기 시작할 때 이렇게 본답에서 2번 시비하신 분이고요.
네 번째는 이분은 이천의 기술센터 직원분이신데 이게 담당은 축산을 담당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이분은 이제 2018년도 사례입니다. 18년도에 고시가리를 재배하셨는데 그 이제 평당 200평에 그런 고시가리에서 16개를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보통 그 이천 관내 이제 고시가리 수매를 하는데 그 10개까지는 이게 67,000원에 수매를 해주는데 그 이상 되는 거는 그 53,000원 이렇게 수매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6개, 그 6개는 53,000원에 수매를 했는데 그래도 평당 소득은 그 지금 관행대로 했던 거에 비해서 두 배 가까이 더 늘어났다고 하는 그런 경우고요. 고시가리도 마찬가지로 이 저기 주당 한 45주 정도 집어넣으니까 이게 도복이라든가 이런 것들 염려 없이 그냥 그 수확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해남 같은 데에서 올해 농사 지으신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키가 아주 큰 품종 같은 경우는 그 바람에 넘어가고 그랬는데요. 뭐 키가 작은 품종들 그 태풍 그렇게 불어도 이렇게 저기 밀식 안 하고 소식하고 하니까 그리고 다저하고도 치니까 뿌리가 이제 대가 굵어져 가지고 그 새일미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혀 더 피해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그 논산만 하더라도 바람이 꽤 많이 불었는데 황금누리 같은 경우도 전혀 제가 그 세 번째 말씀드린 분 있죠. 그분 같은 경우도 전혀 더 피해가 없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그 첫째는 그 소식을 하시고요. 평당 한 40주에서 그 45주 미만으로 소식을 하시고 그러면 이제 모판 비용에서 그 비용이 절감되니까 다조아 골드 그 치는 그 비용 자체가 거의 그 상쇄가 됩니다. 오히려 조금 더 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다음에 그 모판에서 다조아 골드 같은 경우를 뭐 그 직접 사서 하시는 분은 그 한 번만 해주시고 그렇지 않고 모를 직접 그 키우시는 분은 한 3번 정도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그 이삭거름 비료 주기 일주일 전쯤 배동기죠. 요때 그 2,100으로 한번 쳐주시면 되는데 보통 요즘은 드론 같은 거를 주로 이용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 드론 같은 경우 할 때는 한 필지 1,200평에 요거 하나 넣어가지고 그냥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삭거름 비료를 조금 주실 때 한 20-30% 정도 좀 더 주시면 더 효과를 좀 많이 보실 테고요. 그리고 나서 이삭이 한두 개 패기 시작을 한다. 보통 1차 시비 후에 한 30일 정도 지난 다음인데요. 그때 정도에 다시 한번 이때는 이제 수용성 규산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같이 혼용하고 살충살균제 혼용해서 같이 주시게 되면 처음 주실 때는 그냥 단독으로 주시는 게 제일 좋고요. 두 번째 주실 때는 그렇게 혼용해서 주시게 되면 이게 잎도 두꺼워지고 그러면서 광합성이 많이 되고 그리고 수정이 잘 되고 그래서 등속률이 상당히 높아지는데 보통 이제 그 0.8톤 톡백에 이게 담게 되면 0.95톤까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농협에 막상 들어가가지고 실제 무게 중량 재보면 9톤 정도 나가고요. 그러니까 이제 도정률 같은 경우 보통 한 70%대 초반에 있던 도정률은 한 70대 후반, 뭐 80%대까지 올라가는 그런 그 사례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전체적으로 농사를 지으시면 비용은 똑같이 하시면서 그 수확량은 한 50% 정도 이렇게 늘려가지고 여러분들 그 소득 측면에서는 평당 한 2,000원 정도 하실 거, 평당 한 4,000원까지 뭐 이렇게 해서 2배 정도 이렇게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조아 골드를 사용을 하셔가지고 만약에 이 소식을 하시고 그 이삭거름을 조금 더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모판에도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게 뭐 30% 이상 증수가 안 됐다. 만약에 그렇게 하신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 비용 같은 경우 지불하셨던 비용 다 환불해 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이 부분도 확실한 방법이라는 점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지금 이제 요 이후부터는 저희가 그 농가들이 보내준 자료 화면들 그리고 영상들 이런 것들 이렇게 보여드릴 테니까 그걸 참고하셔가지고 그 농사를 지으시면 충분히 여러분들 벼농사 지어서 한 2배 이상 소득
올리실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그 쉽게 얘기하면 만 평에 2천만 원 벌 거요. 만 평에 4천만 원 벌고요. 2만 평 정도만 해도 4천만 원 벌 거, 한 8천만 원 정도 이렇게 하는 거니까 2만 평만 임대해도 실제 그 농촌에서 생활하는데 크게 어려움 없이 이렇게 만족하게 생활하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다시 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